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상악동은 무엇인가요? 우리 몸 안에 빈 공간이 좀 있거든요. 코 옆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된 광대뼈에 탁구공처럼 요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상악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감기 걸리거나 하면 콧물 차잖아요. 그럼 여기 딱 차 있거든요. 이게 왜 치과랑 연관이 되냐면, 요 밑에가 뭐예요? 위에 잇몸이 있는 데잖아요. 어금니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코 밑에 앞니가 있고 광대뼈 아래에는 어금니가 있죠. 위에 어금니 뿌리 쪽이랑 상악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계속 뭐 상악동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치과에서 가끔씩 이비인후과에 가보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비인후과에서 치과를 가야 된다 얘기도 해요. 너의 집안은 치아에서 문제가 생겨서 생긴 거니까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와라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코와 관련된 이비인후과에서도 보기도 하고 이랑도 관련이 있어서 치과에서 보기도 합니다. 치과에서는 왜 상악동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어금니가 이렇게 있으면, 어금니 이게 뿌리 다리 두 개라고 합시다. 이게 머리고, 그럼 이게 뼈가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뼈 위에 이렇게 상악동이 있어야 되는데, 상악동 함기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어떤 분은 뼈가 이렇게 안 생기고 뿌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상악동이 이렇게 막 올록볼록하게 생겼는데 치아 모양으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거의 뼈가 없고 얇은 막처럼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서 여기서 고름을 낸다고 쳐봐요. 고름은 나쁜 거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뼈를 녹이고 상악동 막을 녹이고 그 고름이 상악동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고름이 차겠죠. 코도 막힌 느낌이 들고 냄새도 내고 하다 보니까 코막 축농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때문에 생겼어요? 이비인후과 질환이 아니라 치아 때문에 생겼죠. 그래서 치아 때문에 그렇게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악동에 붙어 있으니까, 특히 함기가 돼서 얇으신 분들은 뿌리 끝에 염증 생기거나 이러면 그 상악동이 천공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를 뺐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얇으신 분들 이를 빼면서 그 안에 천공이 이미 돼 있으면 구멍이 나겠죠. 그러면 입안이랑 상악동이랑 개통이 돼 있으니까 물 먹으면 물이 코로 넘어가는 느낌이 나요. 여기 상악동이 들어가면 코와 연결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치아 빼다가 뿌리가 부러졌는데 상악동 안에 빠진다든지, 임플란트 심었는데 상악동 안에 천공돼서 빠진다든지, 상악동 공간이 이름이고 막이 있고 뼈가 있고 거기에 치아가 박혀 있는 건데, 다 뚫려 있으면 어떻게 돼서 구멍이 뻥 개통이 돼 있으면 천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물 먹으면 물 넘어가는 느낌이 나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코랑 상악동은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좁거나 막혀 있는 분들은 상악동 안에도 섬모세포라고 해서 뭐 들어오면 이렇게 막 다리를 이렇게 해서 막 코로 다 내보내고 배출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거기가 좁거나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나쁜 것들이 계속 저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스가 차고 염증이 생기고 해서 냄새가 나면 코가 막히고 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여기 개통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 넣어서 이렇게 거기 뚫어주고 뭐 수술을 하죠. 임플란트 수술할 때 상악동이 그렇게 얇거나 뼈가 없으면 임플란트 수술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뼈 이식을 해서 뼈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과와 많은 연관이 있죠. 상악동 거상술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게, 뼈가 얇은 경우에 이 막을 올린다고 해서 거상술이라고 그러고요. 그 방법이 테크닉이 두 가지 있다. 밑에서 접근하는 거, 옆에서 접근하는 거. 이게 상악동 설명할 때 쓰는 모델이거든요. 여기 빨갛게 보이는 이 공간이 상악동이에요. 앞에 하얀 부분이 있죠. 이게 뼈 이식을 해놓은 걸 모형화한 거거든요. 이 앞에 하얀 부분이. 그리고 밑에 쇠처럼 보이는 게 임플란트예요. 상악동 뼈가 너무 얇아서 이 뿌리 길이만큼 못 만드니까 이 빨간색 막을 올린 다음에 거기다 뼈를 넣고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심었거든요. 상악동이랑 치아 사이에 뼈가 너무 얇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천공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를 심어놓을 고정할 뼈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에 뼈 이식을 해서 뼈를 만드셔야 돼요. 그 얇은 막인데, 계란막 같은, 계속 연습할 때 계란으로 해요. 계란의 껍질만 까내고 막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안 깨트리고, 의사 선생님도 그걸로 연습을 해요. 보통은 계란 너무 얇으니까 계란으로 잘 안 하시고 거위알 이런 거 사가지고 표면만 해서 껍질만 딱 없애면, 껍질만 없으면 안에 알은 그대로 살아있고 막만 딱 나오거든요. 그걸 이렇게 밀어가지고 올리는 연습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초기에. 그래서 찢으면 안 되니까 그 막을 딱 걷어 올리고 거기에다 이제 뼈를 넣는 걸 하는데, 두 가지 보통 방법이 있거든요. 밑으로 하는 방법과 옆으로 접근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뼈가 한 4, 5mm 있어서 조금만 올리면 될 때는 임플란트 심는 방향으로 구멍 조그맣게 내서 물을 쏘아서 막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망치로 친다든지, 아니면 특수 드릴이 있어요. 그 드릴은 역회전을 해서 미는데, 내가 깎아내는 뼈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밀어 올리면서 되거든요. 내가 구멍 내는 부분에 뼈가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 그걸 이용해서 올린다든지, 올린 다음에 거기 뼈 이식을 해서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뼈가 뭐 1mm야. 임플란트 1cm인데 1mm면 요만큼 잡을 거 아니에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빠지면 어떻게 돼요? 꺼내기 힘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제껴서요 광대뼈에 구멍을 내서 옆에서 밀어서 아주 큰 공간을 만들어서 뼈 이식을 대량으로 하고 임플란트를 심기도 합니다. 그거를 측방접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뼈 이식을 하고 병원에서는 사각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뼈가 너무 없어서 비용이 비싸요 막 이런 보통은 측방접근일 거고요. 조금 있어서 접근하시는 분은 이제 밑에서 이제 올리는 방법을 쓰실 거고 뭐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막을 안 찍고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시죠. 막을 올려서 공간을 만들고 뼈 이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어느 정도 괜찮으면 임플란트를 뼈 이식하면서 바로 심기도 하고요. 너무 막 위험하다 이러면 너무 고정이 안 날 것 같다 그러면 뼈 이식만 먼저 해놓고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좀 단단해지면 임플란트를 하기도 합니다. 상악동에 염증이 있거나 상태가 좋지 않아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 맞게 해서 해야겠죠. 상악동이 빈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감기 안 걸렸으면. 근데 거기 안에 뭐 염증이 가득 차면 뭔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걸 없애야 되는데 염증이 너무 심해서 고름 같은 게 들어있다. 그러면은 다 긁어내야 되겠죠. 이비인후과 보낼 수도 있는데 치성이고 너무 심하면은 치과에서 처리하라고 하니까 측방접근이죠. 해서 막을 찢어요 일부러. 막을 찢어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긁어내요. 구멍 내서 딱 뜯는 순간 병원 전체가 악취로 진동을 해요. 왜냐면 다 썩은 쓰레기통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상악동 수술을 했는데 그게 오염원이 돼가지고 난리가 난 케이스인데 그래서 뜯어서 안에 있는 뼈가루 이런 거 다 긁어내고 염증 막 주사기로 다 깨끗해질 때까지 항생제 넣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깨끗해지고 완전히 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임플란트 뼈 이식을 다시 하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안에도 낭종이 생길 수 있어요. 물혹이라고 그러죠. 암은 아니고 이제 양성 종양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 했는데 그 병원이 막 없어졌대요. 방송에서 뭐 안 좋은 일로 막 이렇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병원이 폐업을 했나 봐요. 임플란트 이렇게 2개 심고 오셨는데 머리라도 해달라고 해서 이제 머리를 하려고 깠는데 앞에 거는 붙었는데 뒤에 거는 그냥 안 붙고 흔들흔들 해가지고 상악동이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꺼냈는데 이건 안 붙었다 새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안에 낭종이 있었거든요. 이게 탁구공만 해요. 여기 이만하게 낭종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보통은 낭종이 있어도 낭종은 그냥 두고 낭종까지 같이 들어 올려서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안 터트리면 뭐 물혹이니까 이비인후과 가셔도 되고 뭐 원하시면 제거해주겠다 하니까 제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옆에 구멍 뚫어가지고 낭종 이제 조대술이라고 하죠. 주사기로 다 뽑아내면 몇 cc 이렇게 노란 낭종이 만든 액체를 뽑아낸 주사기 옆에 놔두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제 막 껍데기가 있겠죠. 껍데기랑 이렇게 다 긁어내서 낭종 없애드리고 이제 CT 찍어서 나은 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다시 뼈 이식해서 임플란트 해드렸는데 그런 질환이 있으면 치료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고 임플란트 하면 됩니다. 상악동 거성술은 나쁜 게 아니죠?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물론 이런 말도 있어요. 상악동 거상에서 뼈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정말로 아주 단단한 뼈냐 약한 뼈냐 이래 대한 논란도 있고 막 한데요. 적어도 임플란트 나사가 있는 부분은 상악동 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뼈 같은 조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자체가 빈 공간에 하늘에 허공에 떠 있는 것보다는 하드한 조직 안에 들어있는 게 좋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mm밖에 없는 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0% 다 싸면 좋겠죠. 뼈 같은 조직 안에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쓰잘데기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상악동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 2mm 모자란 거면 거기만 살짝 밀어 올리고 막을 살짝 이렇게 조금 올라가게 하고도 심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1mm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 모가지만 잡고 있으면 여기 달랑달랑거리면 그건 불안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뼈 이식을 하셔야 되겠죠.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 해준 게 장기간 동안 데이터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그러다가 상악동이 천공돼서 빠지면 꺼내기 힘들어요. 치아 뿔이 부러져갖고 상악동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럼 막 생기고 나오면 안에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아무 영향도 없으면 굳이 꺼내실 필요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축농증이 자주 생기다 이러면 구멍 내서 꺼내야 되겠죠. 큰일은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돌아다니니까 움직여주는 게 꺼내기 편하긴 하거든요. 너무 큰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자기도 모르고 살아요. 뿌리 같은 거 조금 부러지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엑스레이 찍혀있는데 뭐가 보이면 옛날에 입에다가 뿌리가 부러진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두자고 해요. 굳이 이 제껴가지고 광대뼈 구멍 내서 그럼 굳이 막을 찢어서 꺼낼까까지는 없잖아요. 입 빼니까 구멍이 있어. 뚫려서 물 마시면 코로 물 넘어갈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해주면 그렇구나 하고 걱정 안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다. 뭐 괜찮다. 1, 2주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성공이 됐다. 근데 아주 작은 구멍이다 그러면은 보통 저절로 막히고요. 2주 지나 왔는데 계속 뚫려 있어서 계속 코로 넘어가면 그거는 인위적으로 덮어줘야 돼요. 어금니 뒤쪽에 잇몸을 좀 잘라서 이렇게 위치를 여기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꼬매서 구멍을 막아버리거든요. 그 상악동 막은 3주에서 6주 지나면 거의 새로 생겨요. 진짜 막 구멍이 이따만하게 나신 분들은 이렇게 두꺼운 뼈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네모난 뼈를 막 뜯어내가지고 이식 부작용은 없잖아요. 나사로 박아놓으면 이제 몇 달 있다 보면 이제 그게 붙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데 대수술이죠. 보통은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 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으시니까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